안녕하세요. 이성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2014년도에 변화되는 대학 입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가르칩니다. 이 제도는 2014학년도에 처음 실시되어 있고요. 현재는 대부분 중학교 1학년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꿈과 끼 탐색, 역량 함량, 그 다음에 행복교육입니다. 꿈과 끼 탐색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구,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 및 발전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 함량에서는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 미래의 핵심 역량 함량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교육 추구는 학교 구성원 간 협력 및 신뢰 형성, 적극적인 참여 및 성취감 경험을 통해 행복학 교실을 실현하고자 자유학기제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했고 자유학기제가 어떤 것이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나 이 부분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부모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과 수업의 혁신으로서 학생 참여형 교수 학습 및 교과 중심의 평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의 편성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습 방법의 다양성, 토론, 실습, 융합수업 등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중심의 내실 있는 평가입니다. 형성평가, 수행평가, 성장 발달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과정 중심의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과정의 혁신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학생 희망과 참여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학교 여건, 학생, 학부모 수요 등을 반영하여 균형 있게 이들 네 가지 요소를 형성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특히 진로 탐색 활동에서는 체계적인 진로 학습 및 체험이 이루어지고요. 주제 선택 학습에서는 학생 중심 체계적인 전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예술 체육 활동에서는 예술 체육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동아리 활동은 흥미 관심 기반으로 해서 마침내 동아리들을 개설하여 그 동아리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 말씀을 좀 더 드린다면요.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과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성이 제고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오전에는 교과 수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요.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교과 과정 편성, 다시 말씀드린 교과 편성에서는 오전에는 교과 중심으로 학교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교육과정이 재구성됩니다. 그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으로서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에는 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또한 이때 토론, 문제 해결, 의사소통, 실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으로서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편성과 능동적 자기주도 학습 경험 등이 제공됩니다. 자유학기제 평가 방법 및 기재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던 교과에서는 형성평가, 협력기관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이루어지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가 실시됩니다. 오후에 이루어지는 자유학기 활동에서는 참여 및 협력 정도, 우리 학생들이 얼마큼 참여했는지, 얼마큼 협력을 했는지, 또 얼마큼 열성이 있는지, 특별한 활동 내역 등을 평가합니다. 또 학생의 꿈과 끼에 관련된 활동 내역 위주로 학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자유학기제 활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이 이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진로 탐색 활동에서는 진로 검사, 그다음에 초청 강사 강연,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현장 체험 활동, 직업 탐방 활동, 모의 창업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제 선택 활동에서는 드라마와 사회, 3D 프린터, 웹툰, 행복교육, 금융경제교육, 헌법 법질서 교육, 인성교육, 스마트폰 웹 등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술체육 활동에서는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작사, 작곡, 벽화 그리기, 디자인, 축구, 농구, 스포츠 등 관련된 활동들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문해토론이라든지 라인댄스, 과학실험, 천체건축, 사진, 동영상, 항토, 예술, 탐방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서류가 교육부나 중앙단체, 시도교육청, 광역단체, 지자체, 지역세 모두가 협력해야지만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지자체는 교육지청과의 협력하게 되고 또 교육지청은 지역사와 협력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양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단체가 함께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 프로그램이든지 문해체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으로 마련하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련된 것들이 우리 학생들의 자유학기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과 앞으로 장래의 희망 등을 좀 더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학기제에도 우리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궁금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때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 총괄평가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실시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별 핵심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 자기 성찰평가 등으로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교과 성취 수준, 참여도 및 태도, 자유학기 활동 내역 등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성적이 아닌 A, B, C 등 성취도가 아닌 서술형으로 이 학생이 어떻게 참여했다는 그런 내용 위주로 기술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학기 성취 수준 확인 결과는 고등학교의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 때 자유학기 때 내용은 혹시나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자사고에 진학할 때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말 그대로 자유스럽게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와 적성과 장래의 꿈에 맞게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좀 이런 얘기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 28일 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정령 공정화 강화 방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중학교 학생들, 현재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치러지는 2021학년도 그 학년도라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근데 2024학년 때 바뀌는 부분은 현재 많은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선발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육부가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2024학년도는 정시 모집, 수능 시험을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을 40% 이상으로 선발하고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현재는 수시 모집에서 많이 선발하지만 2024학년도 이후에는 정시 모집으로 무려 40% 이상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큰 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중학생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내가 어떤 전형으로 준비하고 그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설계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생부 기재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학생부 비국가 영역인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진로 희망 분야, 수상실적, 독서활동 등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전형에서 동아리 활동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진로희망, 수상실적, 독서활동 등이 비교과 영역으로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학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부분은 201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또한 고등학교별로 프로파일링 것은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를 대학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와 함께 고등학교 프로파일 부분도 폐지가 됩니다. 또한 현재 논술 전형이 실시되고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예체능계 특기자뿐이 아니라 어학이나 수학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 전형을 가르칩니다. 이 전형 역시 현재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교육부는 논술 전형인지 특기 전형을 될 수 있으면 실시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현재는 학교가 재량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2014년도에는 전체 모집 전형의 10% 가까이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 진영 선발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강원도, 충청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 대상을 선발한 전형인데요. 지역 진영 선발이라고 합니다. 그 전형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때의 교과 성적을 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과목 등 이런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기재, 허위 기재 및 기재 금지 위반 등 비리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한 것은 혹시나 학교에서 학생부에 과하게 기재했다든지 허위 기재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블라인드 평가를 현재는 면접평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서류평가까지 확대하여 평가하고요. 또 그 서류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공공사정관 평가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그럼 2024년도에 우리 중학생 학생들이 좀 이르긴 하지만 숙지해야 될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3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가 치르게 될 2024년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경되고 또 어떤 내용들을 알아두면 좋을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 전국의 모든 대학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정시 수능시험 전형으로 전체 모집 전형의 40%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선발하는 것에 너무 주목해서 나는 학생부 교과에 열심히 하지 않고 수능 시험만 잘 봐도 대학 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내신 관리를 잘해야지만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수능 전형으로 40% 이상을 선발하는 것에 주목하고서 나는 뭐 내신성이 대충 하고 수능만 잘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고등학교 때 입학하더라도 고등학교 내신 관리에 철저히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두 번째 접근 내용인데요. 교과 공부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율동아리의 봉사활동, 진로희망, 수상경력, 독서활동 내 대학시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교과 활동 영역을 모두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르긴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하면은 고등학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치르는 2023년도에는 동아리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해당 고등학교에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대로 우리 학생들이 따라서 실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발표된 내용들이 2024년도 대학시의 모든 곳이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시행되는 대학시이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에 2024년도 대학시의 기본 계획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2024년도 대학시 이렇게 시행될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2024년도 대학 입시 계획이 발표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 대학 입시의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한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얘기들 때문에 이제는 수능시험만 공부하면 돼, 이제는 비교과 활동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부가 이렇게 가이드를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그와 동일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나온 가이드를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내년도에 교육부와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끝으로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 지원하면 좋을지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대학교에서 입학 전형이 어떤 전형이 있고 그 전형을 진행하기에는 어느 고등학교가 유리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도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 자료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은 문과 계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교의 입학 전형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을 선발하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실기 전형과 순임 전형을 선발합니다. 근데 전형 유형별로 유리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나는 인문계의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대학교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거야 생각했다면은 우선은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1순위가 될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흥을 1순위에 삼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 그 다음에 3위는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4위는 과학고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문계 계열로 지원한 학생이 과학고 진학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혹시나 또 과학고에 진학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마음이 바뀐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는 미디어 관련 학과를 가고 싶어, 아니면 국어국문학과를 가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포함했을 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1순위는 일반고등학교 진학하고 2순위는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 3순위는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로 진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할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별로 산출되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나 자유로운 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 해당 학교 내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은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에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순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은 학생부 교과뿐이나 비교과 영역으로 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 1순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그 다음에 3순위가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4순위가 일반고, 과학고가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건 논술 실력으로 뽑습니다. 이럴 때는 자사고, 국제고, 외국 학생들이 논술 실력에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논술 전형으로 대학교를 갈 거야. 그러면 자사고나 국제고, 외국어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에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3순위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 실기 전형은 예체능계가 아닙니다. 주로 외국어 관련된 특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특기 전형, 실기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한다면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2순위는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 3순위는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4순위 일반계 고등학교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이 얘기는 현재 수능 성적을 봤을 때에 고등학교별로 어느 고등학교 유형이 수능 성적에서 좀 더 유리한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수능 성적 같은 건 자사고 학생들이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2순위는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3순위는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4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게 순위에 대해서 궁금할 게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 실력으로 선발합니다. 실기 전형은 인문계에서는 주로 외국어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실기 전형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전형은 수능 시험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서 자사고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학교들이 1순위가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계열 관련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선발하는 유형은 인문계와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수능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그다음에가 1순위가 되고요. 2순위는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 그다음 3순위는 과학고등학교, 4순위는 주로 자연계를 가는 학생들은 외고나 국제고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내가 자연계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4순위를 잡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4순위는 자연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부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과학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갈 경우는 과학부가 1순위가 될 수 있고요. 2순위는 자사고, 3순위는 자유로운 공립학교 일반계 고등학교가 될 것입니다. 논술 역시 자연계 논술은 주로 수학이나 과학으로 선발합니다. 인문계 논술은 인문적으로 글쓰기 능력 같은 통합 논술로 선발하지만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과학 논술로서 실질적으로 수학 실력과 과학 실력으로 실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논술 전형 가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과학고 진학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2순위는 자사고, 3순위는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연계 실기 전형은 과학이나 수학계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은 과학고등학교가 1순위가 되고요. 2순위는 자사고, 3순위는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수능 전형 역시 과학고 학생보다 자사고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계열 마찬가지로 수능장에서는 자사고가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과학고, 3순위는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예체능 계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앞에 말씀드린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 다르게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예체능 계열 고등학교의 대학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수능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이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고등학교의 지원이 2순위가 되고 3순위는 자사고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예체능계 쪽에서는 비교과 부분에서 음악, 미술, 체육 활동들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예체능 고등학교가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가 될 것 같고요. 3순위는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 4순위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과학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뒤늦게 예체능 쪽에 관심 갖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는 4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실기전 역시 음악, 미술, 체육의 실기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특기자 위주로 선발합니다. 그러면 음악, 미술, 체육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주로 예술계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으로 예술계 대학을 가고 한다면은 1지망으로 고려할 때는 예술계 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2지망은 일반계 고등학교 자유로운 공립학교, 3지망은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예체능 고등학교가 실기로만 뽑지 않습니다. 수능 위주로 뽑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희대학교 체육계열 같은 경우는 수능시험 위주로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유리한 고등학교는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은 자사고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 전형으로 예체능계 대학을 가겠다 할 때는 1순위로 자사고 지원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순위는 일반계 고등학교,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3순위는 예술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유구고등학교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에 따라서 그 대학의 전형 유형에 따라서 또한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굳이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구분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와 또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지만 어느 대학교, 어느 과로 갈 것인지 또 어느 전형으로 갈 것인지를 고려한다면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고등학교로 1순위로 올 12월 달에 이루어지는 고입에서 어느 고등학교로 1순위를 지원할 것인지를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시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